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라운드 러닝 크랙을 배워보았는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디브리를 첨가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펙트는 디브리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수도 상당히 많고요. 근데 저희들은 그냥 기초적인 내용만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초 개념이 잡혀야 나중에 디테일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기초적인 내용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작업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디브리입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디브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브리가 이제 그리드로부터 나오게 할 건데요. 대신에 이제 그리드가 상당히 작아야 되겠죠. 이게 소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0.02 그래서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멀지에서 저희가 원하는 이 중에서 저희가 path 있죠? 2D path 이거 이 쿠킹을 하는군요. 여기 그 2D path를 저희가 들고 올 겁니다. 요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끝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얘 끝에 요 끝부분에 이 그리드를 달아가지고 여기에서 파티클이 튀어나오게끔 한 간단한 효과예요. 어차피 얘가 이제 크랙을 유도를 하는 거니까. 프로덕션에서는 꼭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기초 내용을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랭글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얘를 그리드 현재의 위치를 (1이) 두 번째 인풋을 나타냅니다. 그 포지션에 그 첫 번째 그 포인트 넘버 얘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 넘버를 지금 갔죠. 이렇게 그리고 얘를 지금 리메시를 해주죠.
이렇게.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이렇게 평면한 데서 나오는 것보다 베리에이션을 좀 줘야 되니까 일단 노멀을 노멀을 셋업을 하고 마운틴 서브 p add amount 0.01 엘리먼트 사이즈도 0.01 그리고 얘가 애니메이션을 줘야 되니까 여기서 애니메이션 하셔도 되고 저는 오프셋에 타임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거를 카메라로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죠. 자, 이제 여기에 팝 네트워크를 붙입니다. 여기 이 서페이스로부터 그 파티클을 생성해 내는 거죠. 그래서 surface scatter 한 800개 정도 잠깐만요. 이 velocity를 셋업을 안 해주네. 노멀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랭글을 노멀을 빌라스에게 주는 거죠. 이게 너무 셀 수도 있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크네요 이게. 자, 그러면 이건 생략을 하고요. 그래비티를 한번 살려서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너무 세면 이거를 디세이블 하고 얘가 가는 속도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inherit velocity가 어디에서 오는지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경우에는 이게 여기에서 옵니다. inherit velocity가. 제가 할 때마다 좀 더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선택지를 고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컬리전 오브젝이 필요하겠죠. 지금 컬리전 오브젝이 없잖아요. 지금 이 떨어진 얘네들은 나중에 처리할 겁니다. 네. 자, 일단 컬리전이 필요한데요. 스테레오 오브젝트와 스태틱 서버 그리고 컬리전 릴레이션십 이거 뮤추럴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얘는 어디에서 오냐면 이 크랙에서 제가 맨 마지막에 라스트 프레임을 제가 따로 뺐죠. 패스를 요거 이거 약간 이거 트랙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얘가 프레임이 이렇게 할 때마다 얘가 변하지를 않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이 디브리가 여기 이렇게 쭉 뿌리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있던 애가 갑자기 얘가 커지면서 얘는 디포밍이 일종의 디포밍이죠. 디포밍이 되면서 이게 바닥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가 좁았기 때문에 그 좁은 곳에 얘가 이렇게 디브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 크랙이 열리면서 이게 홀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그 프레임은 이쪽으로 가 있는데 그러면 이 뒤쪽에서도 굉장히 컨티뉴어스하게 컬리전 같은 것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 디포밍에 대해서 얘가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디포밍 오브젝트로 인풋을 넣어야 돼요. 굉장히 익스펜시브한 과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매 프레임마다 모든 파티클이 이 디포밍이 되는 거를 디텍팅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헤비한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기초 과정이고 심플한 디브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디브리가 여기 정도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디브리가 들어가는 애들은 사라졌다고 보는 거고 아니면 이 밑에 어딘가에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맨 마지막 프레임 있죠. 그러니까 얘가 이미 다 디포밍이 된 상태죠. 얘를 그냥 최종적인 스태틱 오브젝트로 놓는 거죠. 그래서 컬리전이 이미 이 갭이 다 완성된 상태의 오브젝트를 스태틱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컬리전이 일어나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게 꼭 여기 보시면 여기 use deforming geometry 있죠. 이거를 사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좀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움직이거나 그러면 use object transform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쪽을 사용을 하게 되면 컨티뉴어스하게 컬리전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과정이 헤비해집니다. 바운스는 1.5 프로덕션에서는 아마 이거 디포밍이나 이런 걸 원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는 컬리전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도 네, 뒤로 다 빠지죠. 제가 제가 예전에 기초 시간에 컬리전 파티클 컬리전 기초 시간에 이제 커버를 했었는데 이쪽을 서페이스 컬리전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확인 한번 이거 끄시고 예, 이 서페이스가 이제 컬리전 서페이스죠. 지금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디브리가 여기에 컬리전이 되죠. 자, 그럼 정상적으로 컬리전이 되는 거로 보입니다. 디브리 모션이나 이런 거를 한번 저희가 플립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그때 좀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그때 개선을 해보고요. 일단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티클은. 그리고 파티클의 사이즈가 컬러하고 사이즈를 지정해 줘야 되고요. 컬러에 자, 여기에 보시면 오브젝에 여기 이렇게 이게 지금 다 나와 있죠. 이 컬리전 오브젝트하고 이게 파티클만 저희가 뽑아내는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나중에 저희가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attribute 랭글을 사용을 해서 p 스케일을 왜냐하면 디브리가 지금 이게 파티클이니까 다 점이니까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거를 카피트 포인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디브리 오브젝트를 어사인하게 되면 p 스케일을 따라가겠죠. 조금 이따 할 건데 그때 p 스케일이 필요하면 이게 다양한 사이즈가 필요하겠죠. 네, 지금 해보죠. 플라토닉 솔리드로 한번 해볼게요. 얘를 카피트 포인트로 어사인할 때 팩트 인스턴스를 해줍니다. 일단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지금 p 스케일이 없어서 얘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보시면 다 사이즈가 같죠, 그죠? 그래서 p 스케일을 이용해서 얘한테 베리에이션을 줘야 됩니다. 어차피 p 스케일이 있으면 얘 오버라이팅 하는 거니까 아까 그 사이즈는 0. 뭐였죠? 08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잘 쓰는 fit 01 랜덤 값을 주고 0.1에서 0.3
그리고 여기에 PT 너무 사용할 수도 있는데 PT 너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이디를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나중에 그 파티클을 지울 거기 때문에, 그러면 파티클이 지우게 되면 PT 넘버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 P스케일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 PT 넘버를 쓰게 되면. 그래서 언제 PT 넘버 써야 될지, 언제 아이디를 써야 될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P스케일이 어사인된, 잠깐만요. 이게 영향을 주는군요. 그쵸. P스케일이 여기 있죠. P스케일을 이걸 한번 지워볼게요. 예. 이게 P스케일이 멀티플라이를 하네요. 제가 헷갈렸는데, 예. 제가 P스케일에 0.1에서 0.3을 줬는데 이게 0.08에 곱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0.1을 줘볼게요. 그쵸? 0.1에서 0.3. 예. 그래서 얘를 옵티마이션 하면 0.1에서 0.3의 베리에이션이 주어지죠. 이렇게. 여전히 크죠. 그러면 제가 약간 크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P스케일에 전반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좀 더 베리에이션을 주고 싶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작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중에 청크가 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fit 펑션을 한 번 더 사용하겠습니다. 대신에 곱해줘야죠. 곱해줘서 P스케일에, 기존 P스케일에 곱해주겠습니다. 이것도 랜덤 넘버 똑같이 집어넣고요. 그래서 0.2, 0.5 대신에 여기에 ID 랜덤 넘버 집어넣고요. 이게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에 컨디션을 넣을 겁니다. 이게 0.99 1% 정도는 0.5로 곱해주고 나머지는 다 0.2로 곱해줍니다. 이 말이 뭐냐면 랜덤 값은 0에서 1 사이죠. 그게 0.99보다 크면 1이 되기 때문에 이게 0.5가 됩니다. 그리고 0.99보다 작으면 이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0.2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거는 컨디션입니다. 위하고 잠깐 달라요. 여기는 랜덤 펑션이 0에서 1 사이로 아무거나 나오는 거고요. 얘네들은 0하고 1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그래서 0.99보다 크면 1이기 때문에 0.5를 곱해주는 거고요. 0.99보다 작으면 0이기 때문에 0.2를 곱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예. 그럼 여기 보면 청크가 있죠. 이렇게. 얘네들이 0.5가 곱해주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처리해야 되겠죠. 그거는 요 뒤에 가가지고 저희가 딜리트를 해주면 돼요.
딜리트를 익스프레션으로 해서 간단하게 안 보이는 애들 마이너스 0.1 이하면 없어지게끔 이렇게 하면 되죠. PT 너무 쓰시면 이게 나중에 P 스케일이 변합니다. 얘가 러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용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요거를 파일 캐시를 해서 플립북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플립북 결과물인데요. 일단 파티클 모션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눈에 거슬리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 그 마운틴 삽을 이용을 한 그 벨라시티도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물론 개선하려고 하면 더 할 수는 있겠지만 대충 이 정도로 한 다음에 이걸 최종적으로 그 크랙과 결합을 해서 한번 다시 플립북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종 아웃풋인데요. 뭐 커다랗게 이렇게 눈에 띄는 건 없고 이 청크가 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0.99였죠. 그거를 0.98이나 0.97로 늘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디브리하고 이 크랙하고 이 끝이 잘 안 맞는 프레임들이 보여요. 그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 노이즈 패턴을 소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스트레이트 라인 있죠. 그거를 소스로 했기 때문에 약간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지금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는 않은 거니까 저희가 그걸 굳이 고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고 하면 노이즈 패턴을 소스로 해서 그거를 거기에 이제 그리드를 저희 파티클 디브리 소스가 되는 그리드를 붙이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 효율성 면에서 이게 더 좋으니까 그 효율성과 결과물에서의 그 눈에 띄는 점들을 밸런스를 잘 잡아서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예, 그런 점들이 약간 눈에 띕니다. 예, 어쨌든 두 세션에 걸쳐서 저희가 그라운드 크랙에 대해서 기초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